자, 빛의 이중성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대표자료 분석. 자, A 1번 빛의 입자설과 파동성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턴 입자설로 빛의 직진과 반사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입자설 얘기하니까 아닌데 파동인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 파동성의 증거들 이중수리 간섭 실험이라든지 회전 실험, 그래서 빛은 파동이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광전 효과를 파동성으로 설명하려고 봤더니 설명이 깔끔하게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래서 광전 효과를 설명할 때 야, 광량자설을 한번 써봐 그랬더니 설명이 깔끔했죠. 그래서 지금은요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양면성이라고 하는데, 둘 다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1번 맞고요. 푸코는 물속에서 빛의 속력이 진공에서보다 느리다는 걸 측정하여 빛의 파동설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아두세요. 내신에도 안 나올 거야. 맥스웰은 전자기파의 속력이 빛의 속력과 같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빛의 파동성 맞아요.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4번.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갈게요. 가나는 동일한 금속판이라고 해서 밑줄 쳐 동일한 금속판. 그러면 이람수가 같다라는 걸 눈치챌 수 있죠. 자, 그 다음 단색광 A하고 B를 각각 붙였다라고 돼 있는데 얘네들이 같은 색깔의 빛이야? 그러면 진동수가 똑같겠죠. 근데 다른 색깔의 빛이야? 그럼 진동수가 다를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단색광 여기에서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여긴 광전자가 방출했으니까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얘는 이람수보다 에너지가 적다는 얘기고 얘는 이람수보다 에너지가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이걸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 EK는 광자의 에너지 빼기 이람수 W죠. 그렇죠? 빼기가 마음에 안 드네. 좀 길게. 됐죠? 그때 이 이람수가 바로 탈출 에너지입니다. 자, 근데 탈출 에너지는 동일한 금속이니까 고유값 같을 거야. 즉, 한 개 진동수는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얘는 운동 에너지가 없어. 왜? 탈출을 못했으니까.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가 있어. 탈출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요 새끼하고 얘는 비례관계구나. 비례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얘가 크면 얘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정비례는 아니죠. 크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이 최대 운동 에너지는 A는 없고요. B가 있죠. 요건 0이잖아. 0, 0, 0, 0. 탈출을 못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전자의 에너지도 A보다 B가 클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큰 놈,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 뭐보다? F0보다. 얘는 크고요. 얘는 작습니다. 요 F0는 이람수를 결정짓는 문득 진동수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1번 빛의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 맞죠? 자, 만약에 얘가 빨간색 계열이면 얘는 뭐 보라색이라든지 파란색 계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가에서 A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밑줄 쳐 세기를 증가. 이게 만약 파동설이라면 세기 증가는 곧 뭐에 해당돼? 에너지 증가야. 진폭 증가야. 근데 아무리 얘를 증가시켜봤자 에너지가 쌓여서 나중에 탈출? 그런 거 일어나지 않아. 맞아? 그래서 이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거는 광자수가 늘어나는구나. 됐죠? 근데 이 광자수가 무슨 광자야? 이람수보다 에너지가 작은 광자야. 튀어나오는 거 있어 없어? 없어. 만약 파동설별로 설명이 가능하다면 튀어나와야 정상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빛의 세기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쐈으니까 여기서 탈출해서 나오는 이 최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 근데 실제 여기에서 우리가 빛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변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대신에 요 광전자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걸 통해서 빛 세기하고 에너지하고는 상관이 없구나라는 걸 설명할 수 있지. 그 얘기가 디귿이죠. 자, 나 디귿 볼게요. B의 진동수를 증가시킨대. 밑줄 쳐. B의 진동수 증가. 그럼 B의 진동수 증가니까 요거에서 얘가 증가하면 최대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증가하지 않는다. 대신에 최대 운동 에너지는 증가. 그 다음 광전자 수는 일정. 광전자 수는 뭐하고 비례해? 광자수에 비례하죠. 정답은 기억 디귿이에요. 4번. 자, 2번입니다.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출 때 전자가 방출되는 광전 효과에 대한 설명. 자, 헤르츠가 발견하고요.
설명을 파동설로 설명을 했는데 불가능했죠. 빛이 진동수가 특정 진동수, 이걸 뭐라고 불러? 문턱 진동수 F0 또는 문턱 파장 람다 제로라고 해도 돼요. 그렇죠? 그거보다 클 때 광전자가 방출된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니네 문턱 진동수 말 대신에 문턱 파장이라고 해서 람다 제로로 얘기하면 람다 제로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어렵다. 자, F가 F0보다 커야 되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람다 제로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뭐라고 쓸 수 있어? 람다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거 대각선으로 곱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람다 제로 람다. 그쵸? 문턱 파장보다는 짧아야 되겠죠. 그쵸?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많다.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보여준 겁니다. 자, 그 다음 금속판의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온도 에너지는 빛의 세기하고 무관하죠. 이게 파동설이라면 맞아요. 파동설이 아니었죠. 실제 이렇게 빛의 세기가 셀수록 최대 온도 에너지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대신에 광전자수만 늘어났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쓰면 돼? 빛의 세기가 셀수록 크다가 아니라 일정. 대신에 광전자수만 증가. 이렇게. 금속판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빛의 진동수가 아니라 빛의 세기죠.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는 것은 최대 온도에너지입니다. 정답은요 1번 하나만 맞겠네요. 자, 그다음 오른쪽 6번. 이람수가 W인 금속의 광자한계 에너지가 EW인 녀석을 비췄다라고 했어. 그러면 금속판 하나 그냥 임의적으로 그릴 거고 이람수는 W예요. 들어간 에너지가 얼마야? EW야. 그럼 탈출하는데 마이너스 W 이거 쓰고 남는 걸 가지고 팅 최대 운동 에너지 EK는 EK라고 쓰자. W가 되겠죠. 그쵸? 그때 최대 운동 에너지가 2래요. 그럼 이게 바로 W에 해당되는 거지. 이게 W입니다. 자, 이제 동일한 금속에 광자의 한계 에너지가 4W래. 이게 4W. 그쵸? 그럼 W 쓰고 얘가 뭘로 바뀌겠어? 3W로 바뀌겠죠. 그쵸? 그래서 최대 운동 에너지는요. 광자의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걸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답은 3위, 4번. 오늘은 요거 문제만 풀면 끝날 거야. 자, 3번. 가와나는 광전효과 실험 결과이다. 이를 빛의 파동설로 설명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인지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백열등이 있고 자외선 등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검정기 자체가 마이너스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이너스니까 금속박이 마마 우린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빛을 아무리 쏴줘도 광전효과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에 일어나지 않아? 여기 문턱 진동수, 이 검정기 위에 있는 금속의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 얘는 큰 진동수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파동설로 설명이 가능했다면 이 상태에서 안 일어났어? 그럼 빛 세기를 증가시킬 거야? 그럼 일어나야죠. 얘가 튀어나가야 되지. 근데 실제 여기서 아무리 빛 세기를 증가시켜도 얘 튀어나가 안 튀어나가? 안 튀어나갔어. 그렇죠? 맞니?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외선 등 현재 튀어나가기 때문에 전체 검정기에 있는 전자수가 줄어들어. 여기가 줄어드니까 아래에서 위로 채우려고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가 오므라들게 되는 거야. 즉 진동수가 특정 진동수보다 큰 빛을 비추면 세기가 약해도 즉시 방출되죠. 즉 세기하고 관계없이 뭐와 관련돼 있다는 얘기야? 진동수와 관련돼 있다. 그걸 알려주는 실험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금속의 이람수와 한계 진동수의 관계라고 돼 있어. 이것이란 얘기죠. W는 HF0 또는 HC 람다 Z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너 왜 늦었어? 이어서 자 7번입니다. 자, 광자가 에너지를 딱 쏘게 되면 탈출하고 남는 걸 가지고 최대 운동 에너지. 이게 바로 최대 운동 에너지고 최대란 말이 붙는다는 얘기는 손실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죠. 자, 1번부터 볼게. 광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은 빛의 입자성 가능하죠. 파동성 불가능합니다. 광자의 한계 에너지 해픈 에너지 HF가 금속의 이람수 W 이상일 때 그러면 쓰고 남는 걸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써서 방출되는 거죠. 맞습니다. 광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는 빛의 최소 진동수는 얼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최소 진동수는 우리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게 바로 F0 요거야. 요것은
W는 HF0니까 요것만 넘기면 되죠. W를 H로 넘기면 됩니다. H로 나누면 된다. 정답이네요. 자, 그럼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크다. 이게 이 얘기죠. EK는요. 광자의 에너지 빼기 이함수 W. 요게 일정할 때 얘가 크면 얘가 크다. 맞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금속의 이함수가 클수록 크다라고 돼 있어. 이함수가 클수록 크다.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요거 알 수 있어. 광자의 에너지가 있고 이함수가 있을 때, 그치? 얘가 적어야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커지겠죠. 한 번 더 써. EK는 광자의 에너지 빼기 W. 지금 현재 5번에서는 요게 일정할 때 얘가 크면 얘가 줄어든다. 그걸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땡. 이것도 써줘야겠다. 얘가 크면 얘도 커진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요. 몇 번이야? 5번입니다. 넘겨. 자, 8번입니다. 파란색, 보라색 자외선이라고 했어. 일단 우리 진동수부터 한번 눈치채봐야지. 파란색보단 보라색이, 보라색보단 자외선이 진동수가 크죠. 대신 파장은 짧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근데 진동수로 나오면 잘 풀거든. 파장 나오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장과 진동수는 반대예요. 까먹지 마. 자, 그런데 금속의 애를 딱 보니까 파란색 빛에도 반응을 했어. 그치? 그럼 에너지가 제일 작은 녀석에도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의 진동수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쵸? 근데 여기는요. 여기는 반응하지 않고 여기부터 반응했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여기 있다는 얘기지. 아,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쓸게요. 이 녀석의 진동수는 이렇게. 됐죠? 이 자리에서 이거보다 얘가 크고 얘가 크고 얘가 크다. 됐죠? 그 다음 이 녀석의 진동수는 이 정도. 그렇죠? 이 녀석의 문턱 진동수보다는 뭐야? 잘못했다. 잠깐만. 뭐지? 검출 여부다. 파란색 빛은 검출이 안 되고 보라색은 검출이 되고. 내가 잠깐만 헷갈리네. 뭘 잘못 보고 있지? 광전자 방출됐고 그 다음에 금속빛. 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지금 현재 요 FA, FB를 우리는 문턱 진동수로 갈 거야. 그래서 문턱 진동수가 제일 작으니까 모든 빛에 다 반응. 여기서는 B의 문턱 진동수가 요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반응 안 하고 얘네들은 반응. 그 다음 얘네들 C의 금속의 문턱 진동수는 FC 요 정도에 있으니까 가장 센 빛에는 반응, 그 다음 반응하지 않아. 됐죠? 요렇게. 자, 그래서 요 FA, FB, FC가 문턱 진동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이함수는 요렇게 될 거야. 됐죠? 요게 이함수다. 빛의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가 가장 큰 금속은 요거. 빙고. 이함수가 가장 큰 거는 C죠. 땡. 자외선을 사용할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돼 있어. 자, 밑줄 칠 건 자외선입니다. 광자 에너지가 똑같다는 얘기죠. 최대 운동 에너지는 광자의 에너지 빼기 이함수인데 요거 똑같대요. 그치? 그러면 최대 운동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함수가 제일 큰 거 찾으면 되죠. 그러면 누구야? C죠. 정답은 기억 1번. 자, 그다음 10번입니다. 이 실험 과정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전원장치 여기에 마이너스를 걸어주고 여기에 플러스를 걸어줘. 고전화. 그럼 여기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으면서 여기는 마이너스가 막 모이면서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럴 때 그 녀석을 탈출시켜주는 녀석이 여기 있는 빛 광자야. 광자, 광량자 상관없죠. 됐죠? 그러면 퉁 맞아가지고 탈출해서 운동을 할 텐데 이때 빛의 양에 따라서 전압계하고 전류계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어. 이거 좀 써놔라. 자, 일단 전류계. 아이고, 손을 지우려고 했더니만 이렇게 돼버려. 아이씨, 개짜증나네. 개짜증나네. 이게 늦게 오는 사람 때문에 그래. 인경아, 너 때문에 그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병신 같아서 그래요. 됐어. 이렇게. 자, 그래서 전류계는 광자수에 비례하는 광전자수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 광전자수를 측정하는 게 전류계야. 그럼
그럼 광전자수는 뭐에 비례해? 광자수에 비례하죠. 그럼 광자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야? 빛의 세기 또는 밝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빛세기가 셀수록 빛이 밝을수록 전류계 눈금이 올라갈 거야.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전압계라고 했어요. 이 전압계가 뭘 뜻하는 거냐? 에너지를 뜻하는 거야. 원래 전압이란 말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 전위 차이 줄임말이 전압이야. 전자를 밀어주는 압력이다. 중학교 방식이고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전위차라고 얘기해. 일종의 뭐에 해당돼?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 알겠니?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할 때 그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전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마디로 에너지 개념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 광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여기서 무슨 에너지 갖고 있어? 운동 에너지. 탈출로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 아까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지금은 요 금속의 이람수가 똑같은 상태죠. 이람수가 같은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가 크려면 광자 에너지가 크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전압계는 바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와 관련돼 있고, 요거 요렇게 쓸게. 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와 관계 있고, 요거는 광자의 진동수와 관련돼 있어. 됐죠? 그래서 전압계 눈금이 올라갔다? 광자 에너지가 많았군.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 해석이 안 되면 외우시기라도 하세요. 자, 그러면 현재 이 금속판에 문턱 진동수가 F0예요. 그러면 요게 한계 기준점이기 때문에 얘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죠. 그렇죠? 자, 그다음 얘네들이 이제 광전유가 일어나는 애들이고요. 지금 현재 진동수가 제일 크니까 광자 에너지가 제일 크네. 그래서 얘가 전압계가 최대죠. 얘는 빛세기가 세니까 광전자수가 많아지겠지? 이게 전류계가 최대가 됩니다. 최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 전류계에 눈금 나오는 건 B하고 C인데 여기서는 여기다 쓸까? B가 C보다 클 테고. 그 다음 전압계에 나오는 것도 B하고 C인데 여기서는 B보다 C가 크겠죠. 끝. 자, 1번. A를 비췄을 때는 광전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 문턱 진동수가 F죠. 자, 두 번째. B를 비추었을 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다? 아니죠. 작죠. 이건 이렇게 고치지 말고 이걸 C로 하자. 이렇게 하자. C를 비추었을 때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크다? C를 비추었을 때가 아니라 B를 비추었을 때죠. 정답은 기억이네요. 1번. 됐지? 자, 9번입니다. 자, 역시 아까하고 똑같아. 금속판에다가 단색광 특정 에너지를 딱 쐈더니 광전 효과가 일어나서 전류계하고 전압계의 눈금이 변했다라는 걸 여기다가 표시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걸어주고 여긴 플러스 걸어주고요. 아까 이거 뭐와 관련돼 있다고 했죠? 광자수하고 관련돼 있고. 이거 뭐와 관련돼 있어? 관련돼 있다고 했어? 광자 에너지하고 관련돼 있다. 됐죠? 그럼 여기서 광자수하고 관련돼 있는 게 바로 뭐야? 이 전류죠. 그래서 이게 바로 광자수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빛의 밝기죠. 빛의 세기라고 쓸게요.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거, 얘네들은 밝은 빛. 됐죠? 그 다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이게 바로 뭐야? 전압계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광자의 에너지와 관련돼 있구나. 됐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지금 현재 보시면 현재 여기 있는 금속판의 이람수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 얘네들은 같은 수의 광자를 집어넣는데 이람수가 똑같은데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전압계의 눈금이 높았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냐? 여기 들어가고 있는 단색광의 에너지가 많았다는 얘기죠. 됐죠? 얘네들은 같은 에너지, 얘는 센 에너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나머지 이제 문제에서 해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단색광의 진동수는 A가 C보다 크다. 맞죠? 됐죠? 근데 이거 2배 크다, 3배 크다 그건 몰라요. 왜냐면 이람수를 빼줘야 돼. 이걸 왜 2배, 3배가 안 되냐? 한번 써볼게. 최대 운동 에너지는 광자 에너지 빼기 이람수 W죠. 요게 같은 상태에서 이게 2대1이라고 이거 꼭 2대1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곱하기가 아니잖아. 나누기도 아니잖아. 더하기 빼기에서는 함부로 2대1 하시면 안 됩니다. 됐죠? 단색광의 세기는 B가 C보다 약하다? 맞죠?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광전자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 광전자의 개수는 광자수에 비례합니다.
A를 비출 때가 B를 비출 때보다 적죠. 됐죠? 그럼 정답은 기억님 3번. 11번 요거 그래프 잘 알아두셔야 되죠. 이게 뭐에 해당되는 거야? 진동수에 따라 운동에너지 값. 그치? 그러면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낮으면 탈출 에너지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에너지보다 조금 들어오니까 탈출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요만큼을 쏴주면 여기를 기준으로 탈출 에너지가 이만큼인데 이만큼 쐈으니까 탈출은 하나, 전자가 이동하지 않아. 그 다음 만약에 진동수가 이 F0보다 커?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온 거야. 그럼 그 중에서 이만큼 쓰고 남는 게 요만큼이니까 이걸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쓰겠지. 이때 이 모든 그래프에서 요 기울기는 항상 일정하죠. 요 기울기가 뭐야? H거든. 됐죠? 자, 그 다음 이 새끼보다 이람수가 작은 녀석 왼쪽으로 그리시면 되고 이 새끼보다 이람수가 큰 녀석 오른쪽에 그리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F0는 금속의 한계 맞아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 H 맞죠? 금속의 EF0인 빛을 쐈다라고 했어. 여기가 F0, 요만큼이 EF0. 요 정도네. 여기다 쓸게요. 요렇게. 여기가 EF0입니다. 됐죠? 그럼 니네 알다시피 이게 얼마에 해당돼? HF0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을 쓰는 거야? 그쵸? 그러면 전체 이만큼 하다는데 이만큼 썼으니까 이만큼이 남겠지. 그럼 요만큼 남은 게 얼마야? F0만큼 남겠네. 맞아요?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들어온 게 광자 에너지가 EHF0야. EF0니까 거기서 빼기 이만큼 빼줘야 되죠. HF0를 빼주면 요 남은 게 HF0가 나오고 요게 바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에 해당되지. 됐죠? 자, 그래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HF0다? 맞네. 정답 다 맞아요. 5번. 자, 12번. 빛의 성질입니다. 회절 간섭은 빛의 파동설이죠. 자, 아예 그냥 외워주세요. 회절은 장애물 넘어 빛이 전달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간섭은요. 두 개의 파동이 겹쳐 진폭이 변하는 현상. 보강상생. 됐죠? 자, 그래서 빛의 파동설입니다. 틀렸고요. 광전효과, 컴퓨터 효과는 빛의 입자성이죠. 이때 광전효과는 이미 배웠으니까 됐고 컴퓨터 효과는 빛 알갱이, 광자의 충돌에 의한 운동량이 보존된다. 그 법칙입니다. 빛이 파동성과 입자성을 모두 띈다. 빛의 이중성이라 하는데 둘 다 관측은 안 된다. 그 다음 서로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때문에 우리는 상호 보완적 관계다라고 해서 상보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주요 부품인 전화 결합 소자. 이거 뭐만 측정하는 거야? 원래 원칙적으로 빛의 세기만 측정하는 거야. 요 안에 뭐가 들어있어? 포토다이오드가 들어있죠. 광다이오드가 들어있어요. 광다이오드가 빛의 세기만 측정해. 그럼 색깔 구분은 안 됩니까? 아직도 흑백 세상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요 빛의 세기만 측정하는 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요 안에 뭐가 있어? 색필터. 그렇죠? 그래서 화소 하나당 색필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콤마 X 몇 콤마 Y 몇 콤마에 빨간빛 얼마 색이, 파란빛 얼마 색이, 그 다음 초록색빛 얼마 색이 이런 식으로 재는 거죠. 자, 1번 CCD의 원리는 빛의 파동성이다? 아니죠. 입자성이죠. 광전효과니까. CCD의 광다이오드는 금속에서 일어나는 광전효과를 이용한다? 빙고. 색필터가 없어도 빛의 색을 구분할 수 없죠. 광다이오드에서 발생하는 광전자의 개수는 빛세기에 비례한다라고 돼 있어. 광전자의 객수는 맞는데? 아, 요거 틀렸다. 야, 이거 금속 아니잖아. 광다이오드에서. 에이, 문제를 이렇게 내. 광전 효과만 보시면 안 돼요. 금속도 같이 보셔야 돼. 한글이 이래서 어려워. 됐죠? 그다음 4번 맞고요. CCD의 단위 면적당 화소수가 작을수록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야? 화소의 개수가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세밀한상 해상도가 높죠.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해? 초고화질, UHD 이런 거. 집에 TV들 다들 있지. 진짜? 진짜 TV가 있다고? 야, 너네 좀 있으면 고3인데 아, 내년에 치우신다는 얘기지? 응. 집에 TV가 있다고? 보통 니들 정도의 자녀를 둔 엄마 아빠들은 TV를
안방으로 옮기시고 거실은 아무것도 안 넣는데? 아니야, 집에 TV 있어. 맨날 집에 들어가면 넷플부터 보는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 유튜브 보는구나. 아니, 디즈니 플러스 보는 거야? 요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조각도시인가? 조각 재밌던데? 너 어떻게 알아? 너 솔직히 얘기해. 봤지? 안 봤어? 나 1회 보다 말았는데. 재밌던데? 자, 그 다음 영상 정보의 기록이라고 돼 있어. 영상 정보의 기록에 사용하는 게 광다이오드죠. 자,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이 광다이오드도 일종의 뭐야? 다이오드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서로 결합되어 있죠. 자, 그러면 P형 반도체 14족에다가 13족 섞은 거 양공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 N형 반도체 14족에다가 15족 섞이니까 자유전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공과 자유전자가 있는 애들을 붙인 거야. 접합. 그러면 이 경계면에서 양공하고 전자가 서로 마주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확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경계 부분을 우리가 그리게 되면 여기 있던 자유전자하고 여기 있는 양공하고 스르륵 메꿔버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어떻게 돼요? 전자와 양공이 없어지면서 전자 잃었으니까 위에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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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는 양공이 사라졌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아주 약한 자기장이 형성돼. 이 층을 우리가 공핍층이라고 부르죠. 현재 이게 일반적인 상태야. 이때 요런 게 있는데 빛을 쏘는 거야. 뭘 쏘는 거야? 광자. 그럼 이 광자가 무슨 역할을 해? 여기에 없어진 구덩이 양공 안에 숨어있는 요 전자에 빵 하고 충돌이 되지. 좀 충돌이 되면 얘가 문턱진동수 이상이 되면 탈출해서 튀어나가겠지. 맞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요 광자 때문에 전자와 양공이 분리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어. 마이너스가 밀어주고 플러스가 마이너스 땡겨주니까 얘는 위로 가겠고, 양공이 있어. 양공이 있으면 플러스가 플러스 밀어주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잡아당기니까 아래로 가겠지. 그래서 아래에 양공이 쌓이고 위에는 전자가 쌓이는데, 잘 봐. 아래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지? 접지. 만약 접지를 안 하면요, 밑에 플러스가 겁나 많이 쌓이고 위에 마이너스 겁나 많이 쌓이면 거대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사면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밑으로 내려가.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접지를 해줘. 땅하고 연결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땅은 거대한 플러스면서 마이너스다. 그래서 너 플러스가 됐어? 내가 전자 줄게. 다 제로 제로로 바뀌어. 됐어? 그러면 현재 여기 뭐만 있어? 전자만 있겠지. 근데 전자가 전연층 때문에 금속 전극에 달라붙어 안 달라붙어? 안 달라붙지. 야, 여기 플러스잖아. 이거 없어봐. 그럼 무슨 일이 벌어? 그냥 달라붙어서 제로 돼버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연층을 반드시 깔아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플러스 밑에 딱 달라붙고, 여기 플러스 하면 여기에 모인 4개 중에 2개 있고 2개 이동하지. 그 다음 여기를 0으로 만들면 여기 또 마이너스 2개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하량 측정 장치까지 쭉 빛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어. 그래서 몇 콤마 몇에 어느 색깔 통과한 빛의 세기가 전자 100개, 그렇죠? 어디는 전자 200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 이게 광다이오드예요. 자, 그래서 기역으로 이루어졌다, 광다이오드다, 포토다이오드다, 맞아요. 자, 니은은 이라고 했어. 원자가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면서 라고 했어. 아래에 있던 애가 핑 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아래는 뭐가야? 원자가 띠에는 양공이 생기고 전도띠에는 전자가 있는 거. 이게 전자 양공상 아까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그때 광자한계 에너지가 반도체의 띠간격 이상보다 커야 되죠. 그렇죠? 맞네요. 전극 아래에 쌓인 전하양을 측정하면 각 화소에 입사하는 빛의 진동수가 아니라 세기를 측정할 수 있죠. 됐니? 정답은 기억 니은이에요. 3번. 자, 오른쪽 보시면 광다이오드가 있고 색필터가 있습니다. 이 색필터 왜 있어야 돼? 원래 이 CCD는 빛의 세기만 측정하니까. 그렇죠? 우리 흑백 시대 아니죠? 칼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필터를 놓는 거야. 광디오드가 많을수록 CCD의 화소수가 크다. 맞죠? 그 다음 광다이오드에 빛이 닿으면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라고 돼 있어. 맞죠? 이게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입니다. 발광 다이오드는 거꾸로 해요. CCD의 원리는 빛의 간섭과 관련이 있다. 간섭 아니지. 광전 효과와 관련이 있다. 그건 맞겠지. 정답은 기억 니은이 3번. CCD 위에 색 필터를 배치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CCD는
빛의 색깔만 세기만 측정하기 때문에. 뭐라고? 세기만 측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 CCD를 이용하는 분야. 알았어. 디지털 카메라, CCTV, 그쵸? 블랙박스 이런 거 쓰시면 되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자, 실력업. 무슨 이게 실력업이야? 자, 그림가는 광전효과 실험 장치를 무의식적으로 나타냈는데 금속 A나 B나 어차피 기울기는 똑같이 H야. 맞아? 그 다음 니네 아시다시피 얘하고 얘는 요거를 우리가 WA라고 한다면 얘가 WB에 해당되고 WA는 F1. 잠깐만, 이게 F1이냐? 여기가 F1이지. 얘는 F1보다 작고 얘는 F보다 더 작으니까 요 녀석보다 얘가 더 커요. 됐죠? 자, 그 다음 현재 보시면 여기에서 빛을 쏘면 퉁 해가지고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고 있고요. 아까 이거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했어? 빛의 세기. 이거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했어? 빛의 진동수. 광자의 진동수.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람수는 금속 A가 B보다 작다? 빙고. 똑같은 에너지를 쐈을 때 얘가 광전 효과가 더 잘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진동수가 F1인 빛을 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F1이야. 요만큼입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받았잖아. 그러면 이만큼 가지고 탈출하고 요만큼의 에너지가 남지? 요만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고, 근데 얘는 탈출 에너지가 이만큼인데 얘는 이만큼밖에 못 받았어. 이만큼 모자르니까 탈출 못해요. 됐죠? 그래서 금속 A에서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B에서는. 왜? 이라면서가 크니까. 자, 그 다음 진동수가 F2이라고 했어. 이번에는 F2입니다. 이번에 F2. 그럼 F2가 딱 되면 둘 다 요만큼 이만큼의 에너지가 남아 돌지. 그러니까 당연히 둘 다 광전 효과가 일어날 테고 그때 최대 운동 에너지는 A가 B보다 클 거예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가영아, 얼만큼 커요? 너 왜 울어? 왜 울어? 안 울어? 하품했어? 눈이 촉촉한데? 자, 얼만큼 커요? 그렇지. 요 간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겠지.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은 똑같다고 했어. 맞아?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맞아요. 얼마만큼? WA 빼기 WB만큼. 요것도 써놔. 이게 중요한 거야. 만큼. 그래서 저거를 밑에서 써먹을 거야. 알겠죠? 자, 이제 3번 볼게요. 이 3번 문제 잘 봐야 돼. 이게 흑백이면 다 맞추거든. 칼라니까 못 맞춘 애들이 있습니다. 뭘 착각하느냐? R, G, B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거 뭐라고? RGB 아니다. 알겠어? 이거 RGB 아니에요. 그냥 색깔로 나온 거지. 이거 R 센서, G 센서, B 센서 아니야. 착각하지 마. 자, 그 다음 지금 현재 딱 보면 우리가 눈치채야 될 게 바로 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양공하고 전자가 분리돼서 위쪽으로는 전자, 아래는 양공. 그쵸? 그러면 태양빛 받아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극으로 바뀌었고 여기가 플러스 극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태양빛 받아서 건전지가 돼버렸네? 태양전지. 됐죠?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흐르잖아.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실제 이렇게 전자가 이동한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광다이오드 내부에서 전자는 N형 반도체 쪽이다? 맞죠? 자, 그 다음 파장 범위가 380에서 750입니다. 그럼 대충 여기에서 그 다음 750이니까 대충 요지. 여기. 맞아? 됐니?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는요. 똥동동. 파란색은 아예 파란색이라고 쓴 B는 아예 감지를 못하고 C는 조금 감지하고 A만 이만큼 감지하잖아. 그치?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A죠. 자, 그 다음 띠간격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다? 파장이 짧다? 에너지가 많지? 에너지가 적지? 에너지가 많으니까 여기에 큰 F, 작은 F니까 얘 같은 경우는 띠 간격이 큰 거고요. 여기는 띠 간격이 작은 거죠. 됐죠? 그래서 띠 간격은
A가 C보다 크다라고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 사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2번밖에 없어요. 2번에다가 별표 해놓으시고, 표는 서로 다른 금속판 A하고 B에 진동수가 각각 F하고 EF인 PQ를 비추었을 때 이런 문제입니다. 그럴 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그런 문제인데, 이걸 풀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어. 첫 번째, 원리 원칙적인 문제. 잘 봐. 똑같은 에너지를 쐈는데, 그쵸?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그럼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EK는 광자의 에너지 빼기 이람수 W잖아. 그쵸? 그런데 지금 같은 게 뭐야? 이게 같아. 요게 같은 상태에서 이게 크고 이게 작아? 그러면 요게 이람수가 크겠네. WB가 WA보다 크겠네. 됐지? 우리 이런 거 일단 눈치챌 수 있고, 그 다음 에너지를 2배로 증가시켰더니 이 새끼는 에너지가 최대 운동 에너지가 5이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솔루션 두 개를 비교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자. 요때 들어간 에너지 얼마인지 모르지. 그쵸? 그래서 요 들어간 에너지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 얼마인지 모르는 에너지에서 뭘 빼주면 WA를 빼주면 얼마가 나와? EF0, EE0가 나와. 맞아요? 그래서 요때 들어간 에너지를 모르니까 그냥 E라고 쓸게요. E 빼기 그 다음 얼마야? WA를 빼면 그게 얼마가 됩니까? EE0가 되죠. 됐죠? 그 다음 이번에는요 진동수를 2배로 증가시켰어. 그러면 이게 EE가 되는 거지. 그 다음 거기서 역시 WA를 빼. 그럼 얼마가 나와? OE0가 나오지. 됐습니까? 그러면 아래에서 위를 뺍니다. 그러면 2는 320가 나오지. 맞아요? 그래서 네가 320구나. 그럼 넌 얼마야? 620겠지? 됐지? 그럼 320에서 220가 나오려면 너는 20가 나와야겠지. 이 함수가. 그 다음 320에서 20가 나오려면 너는 이 함수가 220가 나와야 돼. 자, 그 다음 너는 620에서 20 빼니까 520. 너는 620에서 20 빼니까 220 빼니까 너는 420. 자,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인 모범 답안이에요. 이게 모범 답안이야, 이게 모범 답안.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안 풀 것이다. 뭐라고? 이렇게 안 풀 것이다. 그럼 어떻게 풀 것이냐? 좀 빨리 한번 풀어볼까? 지운다. 이게 솔루션 1번이었어. 이게 1번이야. 1번. 이외에 선생님 그릴 거는 솔루션 2번. 자, 아까 우리 그래프에서 그치? 진동수에 따라서 에너지 값 그래프에서 이렇게 된 녀석이 A하고 B 중에서 B라면 이렇게 된 녀석이 A죠. 맞죠? 그럼 니네 알다시피 뭘 알아? 요 차이하고 이 차이하고 똑같다 틀리다? 똑같다. 맞아? 그러면 이 2제로 빼기 2제로는 요 차이가 얼마가 되겠어? 운동에너지 차이 델타 E는 얼마가 된다? 2제로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는 520. 그럼 여기도 역시 똑같이 2제로가 나와야 되니까 얼마가 나와? 420가 바로 튀어나오지. 계산도 안 해도 알 수 있죠. 됐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 쓴 거야. 이거 처음에 여기가 2제로야? 그러면 여기가 2제로란 얘기고 2제로, 2제로. 계속 에너지를 증가시켜봤자 두 개의 차이는 2제로밖에 안 나온다. 처음이 2제로야? 1에너지 차이가 2제로란 얘기죠. 됐습니까?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한계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작죠. 기억은 520보다 작다라고 했어. 맞죠? 420 나오니까. P하고 Q를 금속 A에 함께 비추었을 때 함께입니다. 그럼 A에 있는 양공 속에 있던 전자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 둘 중에 두 개의 에너지를 동시에 받아야 돼.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돼. 하나만 받아야 되지. 맞잖아. 하나만 받을 거야. 아까 이거 우리가 얼마라고 했지? 3. 이거 아까 얼마라고 했어? 6이라고 했어요. 3하고 6이 있으면 우리는 둘 다 받아야 해서 9를 만들고 싶지만 실제적으로는 둘을 받는 게 아니라 얼마만 받아? 하나만 받아. 그래서 넌 아웃, 너만. 됐죠? 그러면 너만 받기 때문에
6에서 2를 빼주면 6에서 얼마가 나와? 똑같이 520가 나와야지. 요거하고 똑같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520가 나와. 됐죠? 자, 그래서 얘는 다 안 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문제를 좀 빨리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숫자들 안 구해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가 얘하고 얘는 F, 얘는 EF, 작은 거, 큰 거, 큰 거. 그러면 결과는 똑같아. 됐죠? 그래서 실제 에너지값 구하라 아니면 아까 솔루션 1번 안 써도 됨. 됐죠? 자, 그 다음 오른쪽 4번입니다. 현재 광전 효과가 일어나서 여기에서 위로 올라온 거야. 자, 그 다음 여기서 설명합니다. 얘가 갑자기 플러스 V로 바뀌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바뀌겠지. 그치? 그런 상태에서 얘를 0으로 바뀌면 여기 있던 마이너스 2가 오른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4로 바뀔 거야. 그쵸? 또 여기가 플러스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바뀔 테고 또 여기가 0으로 바뀌면 없어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4로 바뀌는. 그래서 한쪽으로 쭉 이동한다. 맞아요?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볼게요. 화소에서 생성된 전자는 플러스 전압이 걸려있는 전극 B의 아래쪽. 맞네요. 전극의 전압을 순차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전자를 전하량 측정 장치에 이동하면 X, Y 어느 좌표의 빛의 세기가 얼만큼이다?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하량 측정 장치에서 출력된 전기 신호는 각 화소에 입사된 빛의 세기만 측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색 필터를 통과한 빛의 세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색깔도 색깔에 따른 빛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끝났습니다. 오늘 수업은 끝.